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뭐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4년 제가 1월 5일 날 촬영하고 있고요. 아마 방송은 1월 6일 날 이제 송출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AI 우리 배우고 있죠, 한창.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주로 반도체 위주로 한번 공부를 해봤고, 오늘 할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뭐 SI 업체들 이런 쪽인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약간 소프트웨어 이런 개념으로 조금 AI 쪽을 좀 보폭을 또 한번 다른 쪽에서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뭐 제가 예전에 강연회 할 때 좀 자주 이렇게 보여드렸던 이게 자료 중에 하나인데, 이게 현재 우리가 지금 이거예요. 만약에 뭐 전기차 시장 동향 조사해서 좀 보고서 좀 작성해달라. 그럼 어떻게 하죠? 뭐 알겠습니다. 이제 부하 직원분이 답변을 하겠죠. 또 고객 메일에 답변하는 것도 잊지 말고 그럼 내가 직접 알아서 해야죠. 그래서 또 부장님 말씀 들어야 되고 야근해야 되나? 근데 요즘엔 또 야근하면 또 안 되죠. 이 법적인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보다는 어쨌든 이제 뭐 일하는 시간이 이게 의무적으로 좀 줄 수밖에 없는데 뭐 야근을 하려면 해야 되겠죠. 아무튼 이제 고민이 큽니다. 날짜 안에 또 만들어내야 되니까. 근데 하루에 하긴 되게 어려워요. 자료도 찾고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생성의 AI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1시간 후에 이미 끝나서 웃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1시간 후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요것 때문입니다. 이게 네이버가 이제 했던 건데, 보여줬던 건데, 빠르게 일을 처리를 해줘요. 생성의 AI가.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옛날에는 저도 이게 방송하거나 자료 만들거나 모르는 게 많잖아요. 제가 뭐 어떻게 다 알겠어요. 당연히 저도 모르는 거 태반인데. 그러면 옛날에는 이 녹색창에 먼저 검색을 해요. 어떤 용어를 모르면. 근데 그게 다행히 빨리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건너서 이렇게 찾아내야 되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요즘에 챗 GPT를 활용을 하니까 내가 치면 얘가 바로 찾아줍니다. 그래서 시간이 단축돼요. 이게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직장인분들 업무를 단축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기차 시장 동향 조사, 하이퍼 클럽 X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야, 나 이거 좀 해줘. 그래서 전기차 시장 규모와 동향 관련 내용, 오늘 해야 될 일이 이거거든요. 해야 될 일을 얘가 비서처럼 띄워줍니다. 자, 오늘 이거 3개 하셔야 돼요. 전기차 사업 전략 수립해야 됩니다. 경쟁사 분석도 해야 되고요. 소비자 행동, 그 다음 뭐 A 모델 출시 일정도 공유하셔야 되고, B 모델 컨셉 논의도 하셔야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이제 채팅을 합니다. 전기차 시장 규모와 동향 관련 내용 찾아줘. 그러니까 밑에 탁 떠요. 이렇게 동향 조사, 이게 아예 파일까지 뜹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이제 이 중에서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이제 얘한테 주는 거죠, 다시. 그러면 야, 이 자료 괜찮은데, A란 자료. 그럼 너가 이걸 가지고 한번 실적 비교 보고서 만들어 봐. 그럼 실제로 얘가 만들어줘요. 이렇게 엑셀로. 거기다 그래프까지 그려줍니다. 밑에. 이런 시대가 지금 실제로 왔어요. 이미 오고 있고요. 거기다 메일 있죠. 메일 답변도 해줍니다. 저 날짜까지 딱 정확하게 업데이트. 회사 내부에 이제 메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사가 오면은 내가 답변해. 근데 저거를 답변할 때도 신중해야죠.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일이 다 찾아야 돼요. 날짜 찾고. 옛날엔 다 수동으로 했겠죠. 근데 저걸 자동으로 다 해주는 거죠. 이게 AI가 클라우드망에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AI가 다 찾아내는 거죠. 근데 인간이 찾는 거랑 AI 찾는 건 속도가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부장님이 어라 이거 제법인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이제 기업들한테 접목되는 생성형 AI다. 이게 이제 현실화 될 거예요. 이렇게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이게 모델인데, 이 기반 모델은 뭐냐, 입력 데이터가 다양해요. 이미지를 넣어도 돼요. 야, 이거 그래프 분석 좀 해봐. 이 사진 너 뭐라고 생각하냐? 그 다음에 음성, 뭐 텍스트, 가장 기본 텍스트, 이걸 얘한테 딱 집어넣어줘요. 그럼 얘가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Q&A를 딱 해요.
예, 이거 답 좀 해봐. 정보 보고서 만들어봐. 그림 그려봐. 예, 이거 뭐 같아? 이제 이런 거죠. 예, 그럼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어내. 예, 누구한테 이거 메시지 보내줘.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AI가 완전히 바꾸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화돼요, 모든 게. 예, 그래서 기업들의 그리고 생산성은 크게 늘어나겠죠. 이게 하나 이제 AI 모델의 효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돼요. 고사양의 서버가 있어야죠. 이런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클라우드망에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언제 어디서는 내가 접속해서 다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집 컴퓨터에 쓰다가 회사 컴퓨터 쓰다가 스마트폰 쓰다가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는 거죠. 그게 클라우드죠. 근데 그 데이터 센터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AI를 엄청나게 커야 됩니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그래서 반도체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저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빅테크들의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이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이렇게 있는데 파란색보다 회색이 많다는 거 앞으로 투자 계획이 훨씬 많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이퍼스케일, 초거대, 그러니까 굉장히 고사양의 데이터 센터 시장이 연평균 앞으로 20% 성장한다. 그래서 반도체가 좋다는 게 이제 그런 내용이고, 요거는 저번에 기억나세요? 그 함께 배우기 그때 특별판에서 이제 아이디어 24년도 아이디어 할 때 설명드렸는데 SI 업체들이 그래서 이런 걸 해줍니다. 기업들이 아까 요거 있잖아요, 이런 거, 예, 요거를 이제 직원들이 쓸 수 있게 이걸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걸 하는 업체가 회사 이제 SI 업체들인데 SI 업체들이 하는 거는 스타벅스가 사이렌 오더, 아 이거 고객들이 스마트폰 주문하면 괜찮을 것 같아. 이거 어떻게 구축하지? 그래서 이제 맡기는 거죠. 업체를 찾아가요. 자동화 해주는 SI 업체를 찾아가서 이거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럼 저희가 이름을 여기 사이렌 해가지고 사이렌 오더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기획을 합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요? 기획안을 주면 동의를 하면 이제 진짜 개발 들어가죠. 그래서 앱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들고 나서 테스트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한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뭐 외주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콜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그 고객들의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문의가 들어오거나 이럴 때 이런 것들 다 관리해 주는 거죠. 이걸 하는 업체가 뭐죠? SI 업체, 시스템 통합 업체, 소프트웨어를 관리해 주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IT 시스템을 설계, 구축, 통합하는 전문 기업. 그래서 오늘은 이 기업들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해요. 오늘 해드릴 내용은 다 AI랑 이제 접목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이 전화가 뭐예요? 전환이죠. 전환 및 생성형 AI 업무가 도입이 되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어떤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냐 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SI 업체가 뭔지는 아시겠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첫 번째가 이제 기업으로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첫 번째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네이버죠. 그래서 이게 네이버가 하는 서비스들이요. 예, 어마어마하죠. 예, 이 중에 근데 몇 개나 쓰실지 모르겠어요. 다들 예, 뭐 많이 쓰신 분도 계실 거고, 아무튼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앱 중에 하나죠. 예, 저 네이버 검색할 때 그냥 기본으로 딱 들어가요. 그냥 습관이에요. 습관으로 네이버 들어가서 또 네이버 페이 쓰고 부동산 볼 때 네이버 딱 보고, 예, 이런 이제 서비스를 갖고 있는데, 근데 이 서비스들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하겠냐 이거죠. 그거에 대한 이제 의문 부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도 이제 AI로 방향을 바꾼 거죠. 그런 내용인데, 자, 네이버가 작년에 이걸 발표했죠. 네이버 생성형 AI 사용자, 판매자, 광고주, 기업들 이렇게 세분화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는 뭐죠? 우리죠. 우리나 기업들도 있을 거고 우리가 쓰는 거죠. 내가 하이퍼클로버X랑 대화를 해요. 그다음에 판매자, 광고주 뭐죠? 아니면 내가 블로그에 글 쓸 때 그것도 도와줍니다. 저 라이팅 기능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상품 판매하시는 분들 있죠. 예, 소상공인 분들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시스템 구축해주고 모든 걸 다 광고까지 AI가 도와주는 거죠. 그냥 이건 기업들한테 주는 거.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일단 가장 먼저 성장할 것 같아요. 기업형이. 여기가 돈이 되고 기업들은 돈 줘야 돼. 아직 여러분들 뭐 하이퍼클로버 X 쓰는데 돈 주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네이버 생성형 AI 스케줄인데,
여기서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시면 돼요. 하이퍼 클로버 X가 뭐냐면 네이버의 AI 기본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GPT 있죠? GPT 3.5, 뭐 제미니 이런 거를 AI 모델이라 그래요. 각각 회사들이 갖고 있는 모델인데 네이버는 저 초고대 AI 모델을 갖고 있죠. 하이퍼 클로버 X라는 파라미터 수가 저게 클수록 엄청나게 이제 성능이 좋은데 3,000억 개. 근데 이제 오픈 AI가 만들었던 GPT 3.5가 1,750억 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GPT-4 나왔죠. 그래서 저는 GPT-4 현재 유료로 제가 쓰고 있어요. 월 $20 내고 쓰고 있는데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어쨌든 GPT-4는 5천억 개에서 1조 개. 그러니까 뭐 성능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좀 제 생각엔 좀 느려요. 왜 그러죠? 좀 느리던데. 예. 하이퍼 클로버 X가 더 빨라요. 제가 저기 하이퍼 클로버 X도 쓰는데 거기다가 물론 이제 영어냐 한국이냐 차이는 있는데 한국어는 확실히 이 클로버 X가 나아요. 아니 빨라요. 답변이 그냥 탁 하면 답이 빨리 옵니다. 근데 약간 GPT-4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느립니다. 예, 약간은 느려요. 근데 이제 GPT-4를 쓰는 이유는 되게 기능들이 다양해요. 예, 사진 올려서 분석도 해주고 어떤 그 이런 웹사이트 있죠. 블로그나 웹사이트 이거를 주소 딱 띄워서 또 보내주잖아요. 얘가 정리해줘요. 이 사이트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 예. 근데 그런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유료로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림도 그려주고 예. 그래서 자료 만들기도 되게 좋고 근데 일단 질의응답하는 건요 클로버 X가 빠르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클로버 X는 뭐냐면 챗봇입니다. 한마디로 대화할 수 있는. 클로버 스튜디오는 이제 고객 맞춤의 AI 모델 제작하는 거고 뉴로 클라우드는 이제 클라우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기업들한테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이렇게 나눠져 있고 하이퍼 클로버 X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회사들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 이제 그 주요 기업들이 자기네가 이제 AI를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퍼 클로버 X 걸 쓰겠다는 거죠. 특히 네이버가 장점이 한국어잖아요. 우리나라 데이터를 엄청 들고 있으니까 학습 비용이 사실 비쌉니다. 한국어 영어보다. 근데 네이버에 쓰면 가격이 저렴하겠죠. 그러니까 오픈 AI에 GPT 쓰는 것보다는 한글로 된 하이퍼 클로버 X가 우리나라 데이터를 쓴다면 더 저렴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런 면에서 강점은 있다. 검색은 Q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색은 여러분이 녹색창에 검색하시잖아요. 그죠? 여기 일반적인 검색인데 Q 검색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약간 대화 방식이에요. 검색인데 예를 들면 제가 라미 만년필 저는 좀 좋아하거든요. 만년필 중에 라미 만년필 저기 추천해줘. 가격은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고 인기 있는 모델로 너가 좀 알려줄래? 실제 제가 오늘 만들면서 썼어요. 저렇게. 그랬더니 얘가 이제 먼저 검색을 합니다. 지가 검색하는 거 보여줘요. 라미 만년필 종류, 추천, 가격 검색을 해서 자기가 종합적으로 추론한 다음에 결과를 딱 내놓습니다. 자, 라미 만년필 제품 중에 10만원, 20만원 사이인데 인기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딱 적어준 거예요. 한 3개 적어주죠. 라미 2000 마크롤론 만년필 16만 1천원 특징 라미 스튜디오 만년필 LX 올블랙 12만원 라미 만년필 스칼라 매트 블랙 고급 선물. 일단 이제 이 중에 내가 3개를 골라서 한번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대화해도 돼요. 야, 이 중에 네가 봤을 때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냐? 너의 추천을 믿을게. 이래도 되고. 예, 다른 거도 이거 말고 또 딴 거 없어? 이럴 수도 있고. 근데 네이버 검색은 이게 안 돼요. 일반 우리 검색은 저걸 내가 만약 라미 만년필 딱 치면 이게 쇼핑몰들이 다 뜹니다. 밑에 블로그 떠 있고 그럼 내가 일일이 다 찾아 들어가야 돼. 예. 저거를 일일이 내가 정확히 타겟팅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게 검색의 좀 한계죠. 근데 생성의 AI 이걸 해줘요. 그래서 질문만 잘하면 돼요. 예. 그래서 네이버는 쇼핑을 갖고 있으니까 온라인. 저는 여기서 좀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걸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큐시트도 써주죠. 그래서 뭐냐면 뭐 홈쇼핑도 있고 아니면 요새 네이버 라이브 쇼핑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특히 자영업자분들이 자기네 물건 팔기 위해서. 근데 원고 써야 돼요. 근데 그거를 원고를 대신 써줍니다. 직접 써줘요 이렇게 AI가. 예. 그래서 이거를 진짜 생성형 AI로 돌려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여기 나와요. 드리머 모동 원형 접시 플레이트. 야 이거 큐시트 만들어봐. 내가 방송할 테니까
그래서 요 모양을 보고 이제 하는 거죠. 드리머 모던 원형 접시 플레이트 500mm는요. 저도 가벼우면서 단단한 내구성을 가진 이 제품이 마음에 들어 아주 자주 사용하는데요. 가격도 저렴해서 좋은 가성비로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특히 신혼그릇 세트로 너무 좋은데 드리머가 깔끔한 디자인으로 아주 이미 주부들 사이에서 유명한 브랜드인 거 아시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 이제 내가 살을 붙여서 방송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큐시트도 써주는 기능까지 있으니까 네이버 쇼핑과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또 네이버의 장점이 이런 대규모 데이터 센터 갖고 있어요. 각세종 이름이 각세종이에요. 각춘천 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춘천에도 있고 이번에 이제 새로 건설된 게 이제 네이버의 두 번째 데이터 센터 세종시에 있는 거죠. 축구장 면적의 165배. 아시아 최대. 저런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이걸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또 이런 데이터 센터 일부를 빌려주기도 합니다. 기업들한테 야 쓰고 구독료 내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활용한 또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공을 해줘요. 고객들한테. 보안을 특히 강화했다고 합니다. 절대 외부로 노출 안 되게 맞춤형으로 제공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쓰게 되면 작업 시간을 50% 이상 단축할 수 있다라는 또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네이버는 이거예요. 네이버 기억나세요? 저 기억나는 게 10년 전인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막 스마트폰 사고 모바일로 이제 넘어갈 시기였어요. 우리가 PC로 검색을 하다가 스마트폰이 컴퓨터잖아요. 한마디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네이버 위기 아니야? 모바일에서 네이버 검색 많이 쓸까? 모바일에선 다른 거 쓰면 어떡하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바일이 대세야. 네이버는 PC 기반인데 나도 걱정돼.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스마트폰에서도 저도 스마트폰에서 녹색 창 써요. 사실 계속 그냥 습관입니다. 뭐 궁금하면 거기다 해놓고 그래서 연예인하고 네이버 걱정하지 말라더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근데 약간 이제 지금 상황 뭐냐면 이 생성의 AI가 생겼죠. 그럼 저마저도 검색을 덜 하거든요. 옛날보다. 챗 GPT나 하이퍼클로버 X 바로 써버려요. 정말요. 저마저도 이렇게 줄이고 있는데 이거를 쓰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면 검색 활용은 점점 낮아지겠죠. 과연 그러면 하이퍼클로버 X가 검색 시장이 줄어드는 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모바일에선 대체를 했거든요. 네이버의 시험대에 한번 더 오른 거죠. 그게 되면 한 번 더 레벨업해요. 그걸 못하면 주가는 안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네이버의 숙제는 줄어드는 검색을 이 하이퍼클로버 X라는 AI를 이용해서 얼마나 커버를 하고 더 성장시킬 수 있는지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네이버는 저는 잘 되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또 대표 AI고 이런 기업들이 잘 돼야죠. 잘 돼야 우리나라 또 AI 기술력도 더 늘어나는 거고 또 삼성하고도 반도체 사업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모쪼록 하이퍼클로버 X가 잘 되기를 좀 바라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삼성 SDS인데 이 회사는 뭐 공부 많이 해보셨죠. 근데 우리나라 최대 이제 그 인터넷 뭐 아니면 정보통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죠. 근데 SI 업체죠, SI. 아까 설명드린. 그래서 원래는 삼성그룹 관계사들의 전산실 종합 관리 사업을 담당을 했었대요. 그래서 2000년대 들어와서 클라우드 사업하고 2016년에 물류 사업까지 하면서 이제 회사가 좀 확장을 한 거죠. 근데 삼성그룹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죠. 80% 이상이고 최대 주주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이부진 사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사실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가장 핵심은 클라우드로 봐요. 이 회사에서 가장 주력은 이제 클라우드 성장률이 엄청나거든요. 클라우드 세 가지예요. 이걸 다 고객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뭐냐면 CSP,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센터 등을 제공하고 운영하는 건데 데이터 센터 있죠. 아까 각세종 같은 거 있죠. 예를 들면 그거 제공해줘요. 기업들한테. 근데 주로 삼성그룹의 이제 클라우드 전환 그걸 다 담당합니다. 그쪽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이 할 때 SDS에 이제 맡기는 거죠. MSP는 뭐냐면은 매니지드. 이거를 관리해줘요. 이 클라우드를. 그러니까 CSP는 제공하는 거고요. 주면 끝. 이게 아니고 줬잖아요. 내가 관리까지 내가 해줄게. 야, 너 힘들잖아. 클라우드 관리, 뭐 인터넷, 뭐 소프트웨어 관리 내가 다 해줄게. 돈만 내. 이겁니다. 그래서 금융권 최대 규모 수주도 성공했다고 하고 대한항공 앱 있죠. 모바일 앱. 저도 쓰거든요.
그거 이제 현대화 작업하는 거. 이런 걸 이제 해주는 거죠. 약간 SI 성격이죠. 아까 예, 이런 걸 맡기면 외주화하면 내가 만들어줄게. 걱정하지 마. SaaS 뭐냐면 그 소프트웨어로서의 서비스다. 이렇게 그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제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연간 구독하고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있죠. 그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거 있죠. 요거를 저는 구매를 안 했고 저는 연간 구독하고 있어요. 1년에 얼마더라? 1년에 8만 원만가 9만 얼마인가 결제하는 것 같은데 그걸 딱 내면은 1년 동안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거기에 데이터 저장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저장만 해놓으면 클라우드에 내가 그 여기서 일하다가 집에 가서 일할 때도 예를 들면 연결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회사는 회사에서 쓰고 있는 거는 연결 안 돼 있어요. 당연히 보안 문제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고 네, 하나 예시를 든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연결을 해서 쓸 수 있는 그거를 바로 이제 SaaS라 그래요. 한마디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정액제에 내가 가입을 해가지고 내가 쓰고 있는 거 그거를 이제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쓰는 이유가 뭐죠? 되게 간편하잖아요. 내가 할 게 없어요. 프로그램 안 사도 돼요. 그냥 돈만 지불하면 돼요. 업데이트 알아서 다 해주고 예. 업무 자동화 솔루션. 그러니까 이 삼성 SDS는 그런 걸 제공한다. 뭐 오피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에 업무 자동화 솔루션 이런 것들. 근데 여기가 마진이 굉장히 좋대요. 영업이익률이 30%. 이게 의미 있는 수치인 거죠. 그리고 엠노라는 이제 약간 스마트 팩토리였나? 예, 그쪽 관련된 기업 맞나요? 저도 이제 엠노를 하도 안 본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아무튼 삼성 SD 구매 관리해주는 업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구매 자동화해주고 이렇게 뭐 원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자동화해주는 구매할 때 그 회사로 좀 알고 있는데 거기도 인수를 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 SDS는 기업들한테 데이터 센터 제공하고 클라우드 제공하고 그걸 또 관리까지 다 해줘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판매도 하고 구독 모델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계속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서 나오죠? 매출은 삼성그룹 위주로 나오지만 외주도 저 대한항공도 그렇고 금융권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생성형 AI 발표했거든요. 아까 네이버처럼 이름이 젠 AI입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 서비스가 있는데 젠 AI는 뭐냐면 이제 토탈에서 이름을 내는 거고 애저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클라우드 있죠. 또 하이퍼클로바 네이버 이걸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척하는 게 아니라 외부 생성의 모델까지 같이 결합해서 쓸 수가 있는 게 장점이래요. 섞어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엄청나게 성능 좋은 GPU를 제공해 준대요. 어떤 기업이 자기네 회사에 맞는 걸로 이제 AI 기능을 딱 튜닝하거든요. 조절을 하는데 그때 GPU가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때 작업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자기네 GPU를 쓰려면 GPU 비싸잖아요. 시간도 이거를 또 GPU를 써서 하려면 막대한 비용들이 들어갈 텐데 지금 있는 GPU를 돈 아껴서 쓰려니까 오래 걸려요. 근데 빌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젠 AI 딱 해가지고 삼성 SDI 걸 빌려오는 거예요. 그럼 작업 시간이 크게 단축. 그러니까 기업형 AI 맞춤 서비스를 해줘요. AI 쪽에 그렇게 돼 있고 패브릭스라는 이제 플랫폼이 있거든요. 기업용 통합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이제 회사 직원들끼리 이제 소통하는 거예요. 메시징, 파일 공유, 뭐 회의록, 음성, 영상 이런 것들 업무를 빠르고 편리하게 도와주는 AI입니다. 해주고 또 한 가지가 브리티 코파일럿이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네이버 말씀드렸잖아요. 그 생성의 AI 관련해서 내가 전기 자동차 조사 보고서 작성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브리티 코파일럿에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거 좀 만들어 자료 좀. 네가 좀 만들어 줄래? 네, 질문을 하는 거죠. 그게 여기서는 브리티 코파일럿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삼성 SDS는 이거 이름을 브리티 코파일럿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해주고 보고서 만들어주고, 그다음 요거는 같이 이제 직원들하고 협업할 수 있게 해주고, 요거는 1대1로 나랑 대화하면서 내 업무를 도와주고, 이런 두 가지 시스템으로 젠 AI.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 SDS는 뭐를 하냐면 기업형입니다. 소비자용이 아니에요. 기업형으로 이런 AI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런 서비스 때문에. 올해부터 본격화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진짜 돈을 벌 수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동탄에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이렇게 큰 대규모.
그래서 고성능 컴퓨팅 전용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가동 시작했고 여기에 AI, 빅데이터 분석 같은 거 하고요. 삼성전자 6년간 또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도 제공한다. 약간 네이버랑 비슷하죠, 성격이. 그 다음에 아까 SI 업체, 이 회사의 원래 주력은 요겁니다. 그래서 SI는 아까 설명드렸고 요런 사업도 하고 뭐 이 스타벅스 사이렌오더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런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비슷한 걸. 그 다음 또 한 가지 물류도 해요. 그래서 삼성그룹의 물류 있죠. 이걸 담당을 해줍니다. 물류 대행이에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낮아요. 운임 변동이 심하니까. 근데 그래서 그걸 만회하려고 첼로스케어를 만들었어요. 21년도에. 그래서 어떤 고객들이 있잖아요. 뭐 삼성, 주로 삼성이죠. 근데 삼성이 항공사나 어떤 배 여기를 통해서 물류를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서 과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플랫폼 역할을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딱 만들었어요. 대규모로. 근데 이거를 일단 그 배에 실어가지고 보통 비행기죠. 비행기에 실어서 저기 이제 A라는 고객사한테 저기 미국에 보내야 돼요. 그러면 그 물류를 할 때 내가 직접 해도 되지만 번거로워요. 뭐 통관도 해야 되고 챙길 게 많아요. 그죠? 이거 신경 쓰기 싫어. 그래서 첼로스케어한테 전화를 딱 해요. 해가지고 저기요, 저 이거 100만 대 만들었는데 이거 미국 A사에 지금 줘야 되거든요. 저기 좀 대신 좀 해주실래요? 그럼 돈을 내요. 그럼 첼로스케어가 딱 받아서 해줘요. 중간에서 다. 뭐 견적, 배송 요청, 정산 서비스, 물류 과정을 그리고 다 내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좀 돼가는지. 그러니까 아마존이 있는데 아마존에서 내가 어떤 물건을 샀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받죠. 근데 아마존이 첼로스케어에 보내요. 이 고객이 이런 거 주문했는데 당신이 그러니까 첼로스케어가 알아서 이거 다 주문 다 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보내주세요. 이러면 이걸 해주는 거죠. 그 아마존에서 돈 받고 요런 이제 물류 대행 서비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사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 테슬라도 있죠. 그래서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매출이 139%나 증가했고 글로벌 자동차 기업, 반도체 장비, 동남아 식품 되게 많아요. 배터리 공장 만들 때 그 설비 운송하는 거, 바이오 운송 확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셀로스케어도 좋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라는 거 말씀드렸고 세 번째 롯데정보통신 똑같아요. 롯데그룹의 저 IT 담당하는 근데 주로 롯데그룹은 쇼핑, 호텔, 렌탈이죠. 이쪽을 좀 많이 하는데 SM은 전산 장비를 운영해 주는 거예요. 장비 운영, 관리. 그러니까 유지 보수하는 게 SM이고 이게 매출 비중이 16%밖에 안 돼요. 근데 주로 SI 위주죠. SI 뭐라 그랬죠? 기획하고 고객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공해주고 구축해 처음에 그러니까 구축해주는 거 있죠. 이게 주로 SI 역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사후 뭐 관리 같은 게 SM이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회사 중앙제휴인가요? 그거 인수했죠. 그래서 EV, SCS 요거 사업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결이 비슷하죠. 근데 롯데정보통신이 좀 다른 점은 전기차 충전기 사업하는 게 조금 독특하다. 그래서 3분기 실적 중심으로 이제 미래에셋증권 보고서가 있어서 정리했는데 그룹사가 디지털로 바꾼대요. 그래서 특히 미니스토어, 롯데웰프도 여기도 이제 앞으로 바꾸려고 하고 그러면 모든 거 다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롯데정보통신이 가서 깔아줍니다. 다. 예, 돈 받고 깔아주는 거죠. 전기차 충전자 회사. 롯데그룹의 주차 면적이 엄청납니다. 의무 설치해야 돼요. 그냥 법에 의해서. 여기 깔아줘야 되고. 그 다음 초고속 충전기가 지금 아파트 쪽에는 대부분 자 저가형이 깔려있대요. 충전기가. 그래서 중국산. 근데 이거를 3, 4년 교체 주기가 발생한대요. 그러면 이제 EV, SAC가 좋으니까 바꿀 수도 있다. 또 삼성물산이 이 회사 지분 갖고 있으니까 해외 영업하기도 용이한 거고. 그래서 24년 초에 신규 공장 건설 계획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공장 12월에 완공될 예정이고 충전기 가격,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 모멘텀까지 언젠간 돌아올 거 아니에요. 아직은 뭐 전기차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거 뭐 안 할 겁니까? 그죠? 이거는 장기적인 좀 모멘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데이터 센터 4개 갖고 있어요. 롯데그룹 통합정보, 재해복구, 글로벌 대외, 글로벌 클라우드. 사센터가 저는 제일 핵심 아닌가 클라우드 쪽이니까. 그래서 요걸 또 빌려주는 거죠. 임대해주고. 그래서 그러니까 입주율이 뭐냐면은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고객들이 들어와서 그 롯데정보통신의 데이터 센터 빌려 쓰는 거죠. 그래서 25년까지 완전 입주. 지금 한 45%라고 하니까. 예.
그리고 이게 실적이 좀 안 좋았던 게 인건비 부담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인건비가 이제 부담이 해소됐습니다. 거기다가 생성의 AI도 이미 개발 끝냈대요. 그러니까 드러나진 않았는데 AI 준비 끝냈고 아마 롯데그룹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통 소비. 그러니까 제가 이 그룹사 SI 이런 업체들을 왜 좀 괜찮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냐면 많은 기업들이 이제 AI 다 접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하시겠어요? 예, 당연히 접목을 할 텐데 그걸 누가 해줘요? 예,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엑셀 쓰더라도 그룹사에서 그걸 맡아가지고 해주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니면 챗 GPT 쓰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런 대기업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앞으로 좋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일단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이 이렇게 디지털로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도 하고 있고 물류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인화돼 있잖아요 매장들이. 롯데그룹이 공장도 갖고 있고 저기 그 롯데 쇼핑도 있고 슈퍼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그죠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디지털로 바꿉니다. 자동화 시키는 거. 이거 누가 해줘요? 롯데정부가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신규 사업형 미니스톱, 롯데에너지모트리얼, 스마트 리테일,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제거랑 푸드가 합병했죠. 그래서 공장 통합하고 롯데바이오로직스 공장, 그 다음 편의점. 여기는 세븐일레븐이죠. 근데 아직은 무인 매장이 520개밖에 안 돼요. 점포수 14,300개 중에. 그래서 무인 이마트가 제일 많이 했어요, 사실. 근데 이거를 앞으로 무인화할 텐데 롯데 정보통신 담당하겠죠. 전기차 충전 사업. 그 뭐죠? 테슬라 거랑도 호환이 된대요. 어댑터만 끼우면. 그래서 충전기는 앞으로 이거 좋아지는 거야 그냥 명확한 거죠. 속도의 문제죠, 속도의 문제. 근데 롯데그룹에만 이걸 해도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아까 말씀드린 1센터, 2센터, 3센터, 4센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하나 시스템인데 여기 사실 방산하고 우주항공이라 좀 AI 느낀 건데 오늘 그냥 이쪽 다 한 번씩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은 이제 제주 하나 우주센터 건립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기사 보셨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위성을 여기서 아마 생산을 할 것 같아요. 원앱 있죠, 영국에. 여기 지분 갖고 있는데 이제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 영국의 원앱,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이 세 개가 경쟁이거든요. 근데 원앱에 아마 위성도 아마 여기서 또 아마 뭐 어느 정도 만들어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건 몰라요. 근데 저도 이거는 알 수는 없고 이제 NH에 보고서 나온 게 있어서 한번 적어봤는데 어떤 이런 좀 모멘텀도 있다. 그러니까 우주 쪽에 특화돼 있고 우주항공, 인공위성 관련된 솔루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요새 주가 흐름 좋았죠. 그다음 방산 여기 그 K2 전차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뭐 조준경 이런 것들 다 하고 있어요. 시스템이죠.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무기가 잘 디지털 전 자동화해서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폴란드에 수출한 이런 물량들의 일부를 매출로 잡아요. 그리고 하나오션 지분도 좀 갖고 있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방산 쪽에 그 항공기 전투기 KF-21 여기 들어가는 전자 장비도 만들고 있고 초소형 인공위성 이런 것들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현대오토앱은 우리 다 했던 기업이죠, 아시죠? 현대오토앱 스마트 팩토리. 이건 자율주행 참고하시면 돼요, 사실. 근데 한 번 더 가져온 거고요. 싱가포르의 그 스마트 팩토리 한번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유튜브 치면 나와요, 그 공장.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근데 스마트 팩토리로 앞으로 모든 공장을 다 바꾼다면 매출이 내연기관보다 5배 뛰어요. 아마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비게이션, 순정 내비게이션 탑재되면서 성장할 것 같고 또 현대차 그룹의 이런 SI를 다 담당해주죠. 그리고 정밀지동. 근데 요새 자율주행이 조금 시들시들하죠. 좀 재미는 없는데 현대오토도 주가 너무 올라서 전 좀 걱정돼요. 막 그 약간 뭐죠 수급 이슈로. 그래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지금은 조심하자는 의견인데 주가가 또 충분히 빠지면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대차 그룹의 이런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업 이게 핵심이죠. 모빌진 요걸 통해서 현대차가 소프트웨어 기반의 그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거고 여기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네시스에도 이미 적용이 돼 있고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원격 시동도 하고요.
지문 인식도 하고, 그럼 자율주행, ADAS,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요게 이제 가장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SK는 왜 SK는 뭐야 이거 이럴 수 있는데, SK는 원래 SK CNC랑 합병했어요. 이 회사가 SI 업체예요 원래. 옛날에 이제 SK CNC 있고요, 그 밑에 SK 있고, 그 위에 최태원 회장이 있어요. SK CNC랑 얘를 합병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최태원 회장이 SK 지배하면서 이렇게 된 거죠. 옛날에는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합병이 된 거죠. 근데 여기 회사도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생성형 AI. 근데 드러나진 않아요. SK CNC가 이런 거 하는 거를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SI 업체고, 그게 하나 있고. 근데 저는 모멘텀을 사실 SK는 반도체 쪽으로 보고 있어요. 반도체 소재 사업 하잖아요. SK 머티리얼즈 CIC. 잠깐 말씀드린 반도체 특수가스 제조하고 있고, 국내 최대 업체 중에 하나예요. NFC 세계 1위, WF6 세계 1위입니다. 모노실란, 이게 실리콘 응급제 원료거든요. 이것도 하고. 그리고 SK 머티리얼즈 포팅 그룹이라고, 여기도 실리콘 응급제 생산하고 있고. 2차전지 반도체 가스랑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또 SK 실트론 글로벌 3위의 웨이퍼 제조사. 그러니까 반도체 모멘텀이 되게 많은 편이죠. 요거랑 좀, 근데 어쨌든 AI예요.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할 건 AI인데, 어쨌든 이제 반도체가 사실은 더 유의미한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봤고요. 아무튼 이런 기업들이 다 AI에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오늘은 SI 업체 한번 특집으로 이렇게 한번 다뤄봤으니까 이 부분까지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AI도 어쨌든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다음에 의료 AI도 한번 해야 되고 한두 개 남은 것 같은데, 아무튼 또 준비해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에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이 방송 내용은 절대 정답이 아니고요. 분명히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런 걸 공부하면서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스스로 기업을 분석하셔가지고 투자해서 좋은 성과를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